안녕하세요. 예,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까지 따뜻하고 오후부터 비가 온 후에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또 올랐네요. 네, 뭐 물론 전날과 같은 폭등이야 이제 좀 가라앉았지만 그 열기는, 그러나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밤새 악재가 터졌지만 그래도 시장이 탄탄한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내용은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제 뉴욕 증시 분석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공략할 종목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시장에 대한 낙관론과 경계론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게 갈 것인가, 더 갈 것이냐, 산타릴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반짝 반등에 불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고, 시장이 또 우려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자, 일단 뉴욕 증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악재가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악재가 나왔냐? FTX 사태 여러분 아시죠? FTX가 뭐냐면 미국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거래소 랭킹 3위에 아주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1위가 이제 바이낸스고요. 근데 이 3위 이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파산 신청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파산 신청의 원인은 자금 경색입니다. 요즘 이제 자금난에 이제 부딪혔죠.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채권 시장이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이게 일봉입니다. 폭락을 해버렸죠. 어제 전날 좀 반등하는 듯 하더니 밤새 또 이렇게 밀려서 떨어졌어요. 예, 이런 지금 상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예, 어려운 상황이 현재 이 채권 시장 쪽에서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FTX 파산 신청 금액으로 보면 한 100억에서 500억 달러, 범위가 커요. 부채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후폭풍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증시는 일단 전날 그 CPI 하락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이제 낙관적인 전망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제 재향군인의 날이래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금리 변동성도 전날 아주 큰 폭으로 나타났던 것 외에는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일 채권 시장은 미 국채 10년물 가격 같은 경우 프로테이지로는 7% 넘게 폭락을 했어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채권 금리가 빠졌습니다. 국채 금리 10년물이 이렇게 급락을 했고, 지난 밤새는 이제 휴장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했을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지는 이제 월요일 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예, 그렇게 보고요. 단기채도 마찬가지 큰 폭으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 30bp 이상 장단기 금리가 다 이렇게 이제 빠졌는데, 해서 이제 3.8%대로 떨어졌어요.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안도시키고 있다. 그리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좀 후퇴하는, 그런, 코로나 규제 완화, 일부 완화입니다. 예, 일부 완화 얘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시장이 그것도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 시장에는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락할 때 보면은 호재는 묻혀요. 그리고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급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악재들이 묻힙니다. 그리고 호재가 계속 포장이 되죠. 지금 상황은 딱 그런 상황이다. 이 투자 심리가 막 이렇게 상승 기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거 알면 다 돈 버는가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가는 말에 뛰는 말이다. 말이 뛰어가고 있다.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즐기고 가자. 즐기고 가자. 이 말이 이제 뛰다가 멈추죠. 멈추면 내리자. 그 말 드리고 싶고, 어제 어떤 분이 지금 반등하는데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좀 그동안 물려있던 거 좀 정리 좀 하는 게 어떨까요? 파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절할 필요는 아직은 없겠다. 즐기시라. 그러나 너무 이 주식 격언에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너무 뜨거울 때 팔려고 나서는 것 아니다. 손대는 것 아니다. 너무 뜨거울 때 손대면은 말이죠. 손을 디게 되죠. 그죠? 우리가 뜨거운 것에 디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기가 식으면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즐겨야 되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상태고 세게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같이 고민해보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만 이렇게 이제 크게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큰 폭으로 빠졌어요. 4% 이상 10년물이 빠졌죠. 이렇게 이제 이 채권 가격이 오른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일단 미국이 이 자이언트 스텝 75bp씩 올리던 것을 멈출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고요. 그런 전망은 이미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빅스텝 50bp 올릴 것이다. 요번에 12월 달에는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번에 이제 빅스텝을 했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24일 날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제 나오면서 채권 시장도 막 채권 금리가 급등할 때는 채권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였죠. 이제는 채권 금리도 좀 떨어지고 그래야 이제 채권 시장도 좀 돌지 않겠습니까? 채권 발행도 가능할 것이고 채권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그죠? 채권에 먹을 게 있어야지 뛰어들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 어제 이제 중국 코로나 방역 규제와 일부 완화, 이게 이제 여행객들에게 이제 격리 기간을 이틀 줄인 거예요. 그것이 일단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하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섰다라는 데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제 홍콩 증시 7.8% 폭등을 했고요.
대만도 3.7%, 중국은 1.6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제 뭐 아주 난리가 났는데, 중국의 이제 이런 코로나 규제 완화 정책 덕분에 지난 밤새 이제 유가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바로 유가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보시고, 그다음 이제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보시면 이 카카오 그룹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쳤죠. 카카오페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쳤다라는데 의미가 크겠습니다.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공략 대상 종목으로 어제 뭐 상한가 치는데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음 주 공략 종목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낙폭 과대주를 위주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제 낙폭 과대주들이 급등을 한 이유가 뭐냐? 급등을 한 이유가 요거였습니다. 급등 이유라고 하면은 쇼커버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하데 들어오냐? 공매도 상환이에요. 공매도 상환. 그렇다는 거는 공매도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 기회다 이거예요. 그죠?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공매도 상한이 일고 있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저 위에서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닌, 남의 주식 빌려서 팔아가지고 나중에 가격 쌀 때 되사주고, 그러면 남는 거 먹는 게 뭡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가장 많이 해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하잖아요. 개인은 거의 뭐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못하죠. 제도 자체가 좀 불공정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를 하고 제도 개선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높았던 시절에 공매도를 쳐놔 20만 원에 쳐놓은 사람들은 지금 5만 원에 되사주면 얼마가 남아요? 15만 원이 남죠. 그죠? 그만큼 본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급등이 들어오기 시작해. 시장이 오르기 시작해. 그러면 먹은 거 빨리 챙겨야 되겠죠? 챙기는 방법은 뭐예요? 팔았던 거 되사줘야 되잖아요. 그 되사주는 걸 숏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숏 쳤던 거를 커버한다. 숏 커버링. 매도 쳤던 거를, 숏했던 거를 커버해준다. 다시 되돌려 놓는다. 이런 장이 지금 펼쳐집니다. 그럼 이런 반등장에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화끈하게 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종목이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종목들은 공매도 비중이 최근 크게 나타났던 종목, 이 종목을 중심으로 다음 주 공략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이들 종목들 중에 이 살만한 자리 들어오면 막 고점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살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시장이 지금부터 뭐 강세장으로 간답니까? 안 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이제는 낙폭 과대 종목으로 해서, 특히나 공매도가 많이,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해보자. 사실 공매도 종목들 중에 이제
부실 기업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손대는 종목들이 부실 기업 별로 손 안 대거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공모에도 칠 규모가 안 돼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뭐 2차전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산유국, 그죠? 2차전지로 인해서 산유국이 된 거죠, 뭐. 그래서 2차전지,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나 뭐 여기 산유국들도 전기차라는 대세 앞에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태양광이라든가 이제 그들도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다가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상장하고 나서 고생 겁나 시켰죠. 고생 겁나 시키더니 결국은 버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네, 그죠? 기쁨을 줬어요. 상장 시초가에 이 큰 게 따상을 했던 놈 아닙니까? 근데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신고가를 펼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큰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LG 그룹이 요즘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또 LG 전자도 잘 나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기업 그룹에서 시가총액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146억입니다. 146억. 하이닉스의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예. 하이닉스가 지금 한 90억 되나요? 68조잖아요. 2배가 넘네. LG 엔솔이 146조. 하다 보니 SK그룹을 제끼고 SK 하이닉스가 물러나니까 LG그룹이 시가총액 랭킹 2위가 됐습니다. 삼성그룹이 당연히 1위고요.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도 요즘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370조밖에 안 돼요. 거의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가 됐습니다. 규모가. LG 엔솔이 이렇게 커졌어요. 네. 이제 한 40% 정도 되죠. 삼성의 또 꼭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2차전지에 또 새로운 황제주 75만 원에 육박한 종목 삼성 SDI가 있죠. 얘도 51조입니다. 거의 하이닉스에 버금가요? 또 LG 화학도 있어요. LG 화학도 52조입니다. 이러니까 LG 그룹이 엄청 컸죠. 예. 뭐 저기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차가 그만큼 안 되잖아요. 36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예. 비교가 안 됩니다. 또 SK 이노베이션 SK그룹도 뭐 저 2차전지 없는 게 아니죠. 예, 16조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 2차전지주들이 이렇게 이제 강세를 룰루랄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 SDI도 거의 이제 52주 신고가에 다시 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LG엔솔은 사상 최고가. 예. 이렇게 초대형주들이 잘 가고 있는 배경에는 보십시오. 외국인이 엄청 사잖아요. 예, 말해 뭐해요. 외국인이 그거를 타겟으로 엄청 삽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움직임이 있고요. 그러나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막 사 들어오는 과정에 또 최근 들어서는 기관도 어제는 또 다시 또 들어오고 있고요. 예, 모양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 말해 뭐합니까? 외국인 꾸준히 매수 들어오고 기관도 막 들어오고 있고요. 이 수급이 이러다 보니까 오를 수밖에요. 그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확실히 강하죠. 추세가. 뭐 가끔가다 하이닉스는 뭐 어제도 4%대 올랐는데 삼성전자보다 뭐 상승률은 더 높다 이러지만 크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확실히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움직이네요. 삼성전자가 일단 저항대를 돌파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놈을 이제 요렇게 갖다가 놔보면
여기가 일단 1차 저항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1차 저항대. 근데 이 1차 저항대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1차 매물대가 여기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 매물대는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매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매물이라는 게. 이 주가가 오르려고 하는데, 오르면은 그동안 고생 쭉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야, 이제 본전 찾았다, 팔자.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매물벽은 어디냐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다음 매물벽은 6만 한 6, 7천 원 정도. 그죠? 6만 6, 7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매물벽이 잔뜩 쌓여 있잖아요. 매물대 차트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기간에 따라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제가 안 그렸습니다. 네. 이게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증시가 코스피가 오르는데, 특히 우리는 이제 ELW 매매를 하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파생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기준입니다. 선물도. 네. 우리도 코스피 200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ELW 코스피 200 지수 관련 종목들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요걸 해야 되는데, 무시할 수 없는데,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된 종목이 뭐라고요? 이런 대형주들 200개 종목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종목만 해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분의 1이 넘습니다. 40% 정도가 돼요. 40%. 그래, 이 두 종목이 이렇게 승승장구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하이닉스도 요즘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지수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수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 1차 저항벽은 지금 딱 부딪혔습니다. 여기에서 전고점 돌파하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죠. 코스피 200 지수가. 그리고 진짜 매물대벽은 여기 350 정도. 요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익숙한 그냥 종합지수로 보자. 종합지수. 이거 뭐 코스피 200 지수 하니까 귀에 안 들어온다. 좋아요. 그럼 종합지수로 보면 전고점짜리 다 왔잖아요. 그죠? 다 왔어요. 2500 전후. 2500을 전후한 자리까지. 이제는 2500을 전후한 자리까지 왔어요. 2400을 꿈꿨었는데 어제 하루에 만에 그냥 아주 보란듯이 2500을 코앞에다 뒀습니다. 자, 이제 2500을 돌파할 것이냐가 1등이겠어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야, 2500 갈까? 돌파할까? 이건 뭐 누구나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 범주에 들어왔습니다. 2500 돌파는 단숨에 힘들겠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 벽은 어딜까? 2600, 700이 되겠죠. 뭐 2700 전후. 그 다음은. 그 다음 저항벽은 매물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긴 세월 동안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던 2700 전후. 요 전후에서 여기는 단숨에 못 지나가겠죠. 우리 증권맨들이 내년 전망, 이 개코나 올해 전망이나 제대로 해라. 내년 전망을 고점을 2700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2700 고점을 내년에. 근데 당장 2700 돌파는 어렵겠구나 느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반등은 1차 저항 때는 거의 근접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2500 돌파는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뭐냐? 대장주들이 움직인다. 대장주들. 삼성전자나 LG엔솔. 물론 코스피가 코스피 200보다 약할 수 있어요. 코스피 200보다 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주들이 세니까. 얘는 먼저 여기 갈 수도 있어요. 코스피는 다른 종목들이 조금 눌러서,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조금 누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일단은 가는 말 즐기자. 제 말씀이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다음 주에 그 지금 이제 G20 정상회의 있잖아요. 뭐 이게 빈살만 그 사우디 양스자 실권자죠. 이 양반이 17일부터 방한할 계획이래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우리 재계 인사들과 만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 그 투자 관련 이슈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5천억 달러 규모의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옴시티. 예, 뭐 200km인가 100km인가 되는 그 일자 장벽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가 들어가고, 여기에 그 수혜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건설이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또 이제 윤석열 정부 수혜주라고 꼽혀 있는 히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아마 주목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세 쪽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등극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삼성전자 하면 현금 보유가 많은 것으로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뭐 회장이 무슨 뭐 조그만 거 계약하러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M&A 같은 것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겠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그 수급에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엄청 사죠? 어저께도 300만 주. 기관도 막 따라 들어온다. 이게 이제 현실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빨간 선이 외국인이에요. 엄청 사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공략 종목으로 준비했던 종목. 이제 이후에, 또, 시장 낙관론과 비관론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제 다음 주 공략 종목을 제시를 합니다. 간단하게 할 테니까, 메모해 두세요. 카카오페이 아까 상한가 들어갔다 그랬죠. 요놈 꼭 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종목이 쉽지가 않은데, 요놈은 사놓고 아마 묻어두고 싶어요. 예, 사놓고 묻어두고 싶어요. 이 주봉입니다. 사놓고 묻어두고 싶어요. 예, 말입니다. 이 3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왔어요. 사상 최고 실적.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얼마로 제시했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12만 4천원을 제시했습니다. 아니, 어제도 아니고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가가 4만원도 채 안 되는 자리에서 12만 4천원을 제시했으니 미친놈 아니냐 너.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12만 4천원. 근데 이 카카오페이 상장에서 고점은 25만원이에요. 25만원. 12만 4천원이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니야. 요 정도 잡았다는 얘기인데, 예? 요 정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더블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지, 앞으로 그 카카오페이의 상장 당시에 기대감으로 놓고 보면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죠? 예스. 자, 해서 저는 얘는 꼭 묻어두고 가고 싶다. 예, 쇼커버링 공매도 상환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12만원 제시하는데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저거 미쳤나죠, 골드만삭스. 그죠? 아마 골드만삭스 쪽을 통해서도 공매도 많이 나왔을 거야. 얘들이 이제 쇼커버링을 하는 거죠.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공매도 비중이 15%에 달했습니다. 상위. 대형주 중에서. 그러니 이제 이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어제 상한가가 들어온 거고요.
일단 알리페이하고 중국의 페이잖아. 얘도 페이고 카카오페이고 알리페이하고 제휴됐다는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 중국, 일본을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올해 주가가 말입니다. 무려 올해 보세요. 비참했어요. 올해 주가가 81.4% 폭락했었습니다. 저점까지. 그런 다음에 지금도 올해 시초가 대비해 가지고 65% 빠져 있는 상태예요. 네, 낙폭 과대에 사상 최고 내고 있고 향후 전망 중국, 일본, 동남아 진출 다 하고 그죠? 예. 최근에 카카오그룹이 최근 엄청나게 이제 홀대 받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그룹으로 그냥 뒤지게 맞았는데 그러면서 카카오 뭐 게임즈 뭐 카카오뱅크 작살났는데 이제 카카오그룹주 요즘 반등 아주 세게 나옵니다. 맞죠? 예. 알고 보니 실적 좋더라 그지. 카카오뱅크도 사상 최고 실적 냈잖아요. 그러고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네. 어저께 20% 폭등.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자. 카카오도 어제 15% 폭등이죠.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다라는 걸 눈여겨보십시오.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다. 이 거래가 장난 아니게 터졌다. 어저께 700만 주예요. 카카오페이 거래가. 자, 이놈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으로는 메모하십시오. 예, HMM이에요. HMM. 얘도 공매도 비중이 최근 3개월 평균 17%가 넘어요. 17%가 넘어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HMM은 올해 이제 일단 상반기까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예. 생산기업 영업이익률 랭킹 1위를 기록을 했고요. 3분기까지도 호실적을 냈습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다만 이제 3분기 이후 세계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조금 접어들면서 물동량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렇게 이제 좀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해상 운송 요금이 이제 폭락을 하죠. 그래서 향후 전망이 좀 어둡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거꾸로 갔죠. 예, 거꾸로 갔습니다. 실적 좋아서 이제 주가 막 올랐죠. 그래서 5만 원 신고가 기대했는데 정말 갔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밀어 떨어졌네요. 바닥이다. 예, 이제는 또 다시 바닥이다. 실적 좋고 한데 어찌됐건 올해 실적은 이미 상반기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따놨어요. 그럼 내년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년에 또 부딪혀봐야 하는 거죠. 그죠? 당장 주가가 낙폭과대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많이 쳐놨으니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실적이 좋게 나온다 했을 때는 주가는 공매도 많이 쳤던 놈들 쇼커버링 안 들어올 수가 없다. 예, 여기도 쇼커버 기대. 네,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3분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물류대란 특수를 좀 봤는데 이게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악재 중에 그게 악재였는데 대신 저는 과대를 더 크게 본다. 올해 실적 대비해서 HMM입니다. 얘는 어제 이제 많이 안 올랐어요. 예, 그래도 시장 관심도 아직 덜 받았고 이런 놈 사두고 있으면은 치고 오르지 않겠냐. 연말에 이제 올해 실적 얘기 나올 것이고 또 배당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뭐 HMM 이제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 민영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분 파는 거죠. 다음은 두 번째, SK IET라는 기업 있죠. i테크놀로지, IET, SK i테크놀로지, 예. IE 테크놀로지입니다. IET니까. 네. 예, 이거 상장할 때만 해도 작년에 인기 엄청났죠. 예, 막 따상 들어가냐 어쩌냐 뭐 그러다가 쭉 빠졌는데. 그리고 이게 25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예. 지금 얼마예요? 6만 원이에요. 아까 카카오뱅크하고 비슷하네. 카카오페이하고. 그쵸? 최근에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8% 급반등했다. 거래도 요즘 터지고 있다. 요즘 거래도 터지고 있다. 그죠? 자, 이놈도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낙폭과대. 쇼커버 기대. 얘가 이제 사실 2차 전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LG 뭐 엔솔이라든가 그 SK 아이테크놀로지도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부문, 예, 그 배터리 필름 소재를 되는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2차 전지 분리막 쪽이 좀 부진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3분기에 이제 보면 분리막 쪽에서는 적자가 났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 요인이 됐었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공매도도 엄청 쳐가지고 이렇게 당했는데, 이 종목 역시 공매도 비중이 16.5%나 됩니다. 16.5%. 3개월 평균만 본 거예요. 예. 뭐, 아주 옛날 거는 이미 뭐 또 정리가 좀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기 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에요. 예. 최근에 이렇게 이제 반등 살짝 들어오는 게 어떤 재료가 있냐면은 해외 자본 유치, 해외 자본 유치를 추진하는 IR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예, 이런 데들이 투자 의향이 좀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 재료 한번 터지면은 이거는 튀어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북미 시장 진출을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고 3분기가 바닥으로 실적은 그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전문가들, 저는 뭐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분석이 리포트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해외 IR 11월 4일 날 했는데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 예전에 제가 한번 우리 이제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넷마블, 이 낙폭이 워낙에 많이 커져 있어서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넷마블. 이 종목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넷마블 너무 많이 빠졌어요. 보시면 왕년 얘기해봐야 뭐하냐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집안에 있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막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20만 원까지 갔어요. 20만 원대까지. 그러던 게 지금 5만 원이란 말이에요. 5만 원. 무진장 빠졌다. 무진장 빠졌다. 올해는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올해 낙폭이 얼마나? 올해만 66% 빠졌네. 66%. 그러고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낙폭 과대 종목, 낙폭 과대. 근데 얘가
재료가 있어요. G스타 2022라는 거. 예. G스타 2022. 여기 언제 있냐면은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부천에서 열려요. 부천에서. 근데 여기에서 뭐가 기대돼요? 신작 발표 기대. 낙폭과대, 쇼커보, 기대. 요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네요. 그죠? 예, 다음 주. 그래서 넷마블. 네. 이거 쬐끄만 주식 아니에요, 다들. 예, 큰 주식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중국이 뭐 규제 완화 좀 한다며요. 여행주 멀리할 수 없잖아. 그죠? 여행주. 넷마블도 그 공매도 최근 3개월 공매도 비중이 얘는 더 심해요. 23.4%나 돼요.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공매도가. 그래서 낙폭이 공매도 세력이 많이 유입돼서 낙폭이 가장 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여행주 중에서도 공매도가 많이 발생됐고 주가도 바닥권에 끼고 있는 종목. 요 종목 제가 이제 야놀자 나스닥 상장 기대하면서 전에 말씀했던 종목인데 액면 병합하고 이제 했다. 근데 그레디언트 바닥 충분히 다졌다고 봅니다. 예? 바닥 충분히 다졌다. 그리고 그 자회사들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좋아요. 또 이 공매도 비중이 엄청나서 21.2%나 되는 공매도 비중이 21.2%나 됩니다. 공매도 많아, 숏커버, 숏커버링 기대. 예. 기대감으로 사는 거죠, 뭐 주식은. 그죠?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여행 규제 완화는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코로나와 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 독감처럼 말입니다. 예. 자, 야놀자가 지분 70%를 인수한 기업이에요. 예. 자, 요렇게 해서 다음 주 공략 대상 5개 종목을 제시해 봤습니다. 카카오페이, HMM, SKIET, 넷마블, 그레디언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에 대한 낙관론과 경계론, 뭐 비관론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안 맞으니까 요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죠. 먼저 낙관론을 말씀을 드리면 낙관론은 일단 그 미국의 이제 그 물가가 CPI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점 찍었다. 일단 그 10월달 CPI, 10월달 소비자 물가가 이제 8%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8% 아래로 10월달 물가가 7.7%를 기록을 했는데 보면 미국 10월 왜 이래 이거 좀 10월 CPI가 7.7%잖아요.
이 7.7%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요거는 2년 내 최저고요. 최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 수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라든가 또 천연가스 기름 가격이 오르고 막 폭등하고 그러면서 이 물가가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회복했다. 그 이전 수준으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이전 수준으로. 이게 이제 주는 바가 컸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등했다. 폭등의 기폭제가 됐다. 이건 뭘 얘기하냐? 이거는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높였다. 이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가 정점 지났다 이거예요. 진짜일까? 진짜일까?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진짜 지났는지는. 그죠? 어쨌든 이로 인해서 시장은 지금 뜨거워졌다. 요게 지금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요게 최소한 조심스럽게 보는 사람들도 아직은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다.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뭐예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뭐 이거 띄어쓰기 해야 돼 사실은. 베어, 곰, 시장, 랠리, 상승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상승 랠리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상승 랠리라는 랠리가 붙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산타 랠리로 연말장이죠. 그죠? 예. 산타 랠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 분위기, 투자 심리, 주식 시장은 심리입니다, 심리. 그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오르는 거예요.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뭡니까? 시장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걸 막 아니야 뭐 막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 아직 일러 뭐 시장 뭐 지금 경기가 어떤데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때예요. 예. 심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뭐 어떻게 끌어내릴 수 없잖아요. 여럿이 끌고 가버리겠다는데 시장 흐름에 따라가자. 지금 시장은
그래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저가라는 인식이 커졌고, 그죠? 저가 매수세가 지금 주가가 싸다라는 생각을 한 게, 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예? 이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 시각이고요. 또 조금은 그래도 경계하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낙관론적 시각. 경계론적 시각은 경계론적 시각에서 보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냐. 요 자료거든요. 요게 조금 더 키울 수는 없겠지? 너무 크나? 너무 크네. 자, 보시면 요겁니다. 일단 요게 이제 5년 5년과 1년 당장을 놓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플레 기대 심리가 쭉 오르다가 지난 이제 3, 4월 달에 3, 4월 달에 여기가 이제 거의 정점을 찍었죠. 그죠? 예.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정점을 찍었어요. 5.4% 뭐 이 정도. 그러나 조금 더 높아진 5년물에서는 이제 5.4가 정점인 줄 알았는데 6월 달에 보니까 3.1까지 올라 버린 거야. 요게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가 정점일 줄 알았는데, 그죠? 예. 여기가 정점일 줄 알았는데, 더는 안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서 이제 시겁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했어요? 6월 달부터,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 시작했죠. 그죠?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 3번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죠?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어요. 쭉 내려가는 듯 하더니 원래 10월 달에 다시 5.0이 됐고요. 그죠? 올라갔고 11월 달에는 5.1이 돼버렸어. 다시 올라가네 이거. 5년 기대심리도 3.0으로 다시 올라 버렸어요. 11월 달에. 요거를 놓고 보면 아직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그죠?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장 불안 요인입니다. 시장 불안 요인. 자, 다시 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시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버리면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연말로 가잖아요. 그죠?
연말로 가면은 연말 소비 시즌이에요. 그러면 소비니까 공급도 많이 되겠지만 수요도 많이 생기고, 그죠? 그럼 물가는 오를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말에. 여기에다가 연준이 이제 금리를 좀 속도 조절할 거야. 이제는 뭐 저 금리도 거의 정점이래. 뭐 이런 이제 안도 심리 같은 게 들어가면 물가는 다시 또 올라버릴 수도 있어요. 안 떨어지고. 그러면 골치 아파진다 이거죠.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지표들을 보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국면으로,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내년도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는 뭐 수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글로벌 경기 내년 다, 예? 내년 침체 전망 우세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좋은 예가 그 영국이 3분기에 마이너스 0.3%, 0.2%,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 경기 지금 심각해지고 있던 얘기지. 거기에다가 또 하나, 아까 FTX 파산 얘기했잖아요. 요거 후폭풍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게 지금 금융 사기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금융 사기, 또, 심지어는 회계 부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 후폭풍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신이 생기는 거고요. 또다시 뭐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예. 이 FTX 채권자가 10만 명에 달한답니다. 이들 어떡할 거야? 응? 어떡할 거야? 100에서 500억 달러 정도의 부채라는데, 우리가 기업들 파산하고 나면은 노출된 것보다 훨씬 큰 부채가 나와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다 까발겨져 봐야 합니다. 예전에 금융위기 때 뭡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와 견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앨런과 뭐 견준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후폭풍은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고, 그 후폭풍은 채권 시장을, 채권 시장은 신뢰니까 말이죠. 채권 시장 자금 경색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레고랜드 사태 있었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있었고, 또 불이 나게 이제 뭐 다시 사겠다 했던 무슨 보험사입니까? 예.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채권 금리가 그냥 채권 시장이 그냥 마비가 되고 안 팔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흥국생명이었나요? 네.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부담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도 하는 금통위가 오는 24일에 있어요. 여기에서 뭐 베이비 스텝 얘기 나옵니다. 그냥 베이비 스텝 전망되고 있지만 이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잖아요. 얼마까지 빠질지 몰라요. 채권 시장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낙관론을 좀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또 접근을 해보죠. 우리 시장이 그 금리와 이제 환율과 역동조화를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그죠? 네. 지수와 증시와 환율 역동조화. 그러니까 환율이 내리면 주가가 올랐죠. 그죠? 최근 환율이 급락하니까 지수가 순식간에 200포인트 가까이 올랐잖아요. 150포인트 넘게. 네. 근데 이 환율 하락세가 계속될 수 있겠는가 한번 보자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환율 하락세는 어느 정도 이제는 멈출 때가 됐다. 멈출 때가 됐죠. 여기에 이제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려놨어요. 1300원을 전후한 자리에서는 지지선 가능성. 그렇다면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느냐를 우리는 잘 봐야 되겠다. 그래야 얼마나 더 시장이 강세를 유지할지 아닐지.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요즘 이제 달러와 약세가 지난 밤새도 또 일어났는데 2% 가까이 일어섰는데 이 보시면 달러 약세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약세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뭐 더 떨어진다면 한 100달러, 100선 근처까지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뭐 달러가 약세를 보이려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든지 뭐
위안화나 엔화 뭐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엔화는 뭐 이미 벌써 글렀고, 그죠? 엔화는 지금 심각해요. 예. 그 얘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지금 원화가 회복되는 건 속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보면은 지금 원엔 환율입니다. 이 지금 원엔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조만간에 그 900, 그러니까 9원 아래로 떨어지게 생겼어. 예전에 8원대 할 때 일본 가서 아주 물가 싸다고 썼던 기억이 있네요.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되겠고, 지지선에 근접했다 환율 하락세가 더 이어지기는 그것도 좀 이제는 그 환율의 급락세를 기대하기는 좀 이제 뭐 부담스러운 위치 정도까지 왔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근접했잖아요. 그죠? 1,318원. 밤새 NDF 여기환율 시장에서 1,314원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300원 전후가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제가 요거를 오래전부터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월봉으로 선물지수를 봤을 때 B파 반등 언제 올까 했는데 이번에 B파 반등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지지선이었는데 여기 위아래선, 그러니까 300선을 전후해서 지지선이었고 여기에서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B파 반등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350, 409까지도 요 근처까지도 갈 수 있겠다. 진행이 된다면 낙관론도 충분히 우리가 펼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이기 때문에. 자, 이제 주봉으로 보면, 자, 주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선물 주봉으로. 여기 고점, 박스권이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306, 70이 저항인데, B파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 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340선이 저항 지지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중요 지지선으로 봤었던 것이 무너졌었잖아요. 일시적으로. 예? 무너졌어요. 300이 깨졌단 말이에요. 요 자리를 우리는 이제 휩소라고 와요. 휩소. 예. 일시적으로 푹 꺼졌다가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날카로운 톱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휩소 자리로 보고, 그래서 날카롭게 강하게 치고 여기까지 그냥 위로 치고 올랐지 않습니까? 전고점 근처 3332 되겠고요. 일단 의미 있는 지지선, 저항선이 되겠죠. 요 340선. 요 정도 선에서는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340 정도 선. 330에서 340 사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그죠? 요 정도까지는 저항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조금 주춤할 거다. 아마 보시고, 여기서 다시 되밀린다면 조금 심각해지는 거고, 그래서 좀 주춤하다가 다시 힘 충전하고 오르면 360, 370선 요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시면 대응이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이 강하다 하면서 쌍바닥 치더니 이렇게 강하게 가버리네요. 그죠? 이제는 직전 박스권, 요 바닥은 확인을 했고요. 직전 박스권 상단 근처까지 왔다. 요 직전 박스권 상단, 여기를 봐야 되겠죠. 333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요 자리 돌파 여부를 1차적으로 중요하게 한번 보자. 일단 손을 하나 그어 놓을게요. 333.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지를 잘 보고, 돌파하면 그 다음은 어디야? 아까 말씀드렸죠. 360, 370.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다음 주 아마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저기 엉터리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목표가를 얼마로 본다고요? 코스피 목표가 2,700으로 본다. 내년의 목표가를, 고점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더 갈 자리가 크게 남아있지는 않다. 저 2,700까지 가려면 또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가에서도 아마 12월 초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겠으나 연말에 다시 또 밀릴 가능성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내년 3월달 되면은 주총 시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자본 까먹고 한 기업들 아마 상장사 블랙리스트가 이제 막 떠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생부라고 하죠. 뭐 이런 기업들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신용 리스크에 이제 들어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특히 뭐 건설업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뭐 이런 애들 지금 뭐 저 새마을금고 얘기도 나오고 뭐 많아요, 그죠? 예, 채권 이자를 20%짜리를 발행을 해도 안 팔린대. 뭐 이게 아니 무슨 일을 해가지고 20% 수익을 낼 거예요. 기업이 10%만 내도 잘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경계하는 마음도 가지셔야 되고, 강세장은 아직 멀었다. 강세장은 내년 3월에 FOMC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 안 올릴 거야를 외치면 그때부터 봐도 넉넉하다. 그 후로 한 5년 이상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경계하는 마인드 더 가져가시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익남에 일단은 방드시마다 너무 뜨거울 때는 쉬고 뜨거울 때 잡는 거 아니라 그랬죠. 손대니까. 요게 이제 좀 식으면 말이 달릴 때 뛰어내리면 어쩌다? 발목 부러진다. 멈추면 그때는 현금화 전략을 하시라. 현금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 됩니다. 기회 와요. 네, 그런 매매 하시고, 일단 이렇게 이제 등락에 잘 상승하든 하락하든 수익을 목표로 할 수 있는 ELW 매매를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 확보는 우선적으로 반등 시마다 그래서 반등했다가 좀 주춤하면 현금 확보 전략으로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새로운 종목들 매수도 해볼 만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매수도 해볼 만한 좋은 자리다. 그리고 상승의 가능성, 그러니까 낙관론적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경계해야 될 문제점들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은 낙관론적 시각으로 들어가서 좀 산화도 좋을 그런 자리고, 또 너무 고점 추격 매매는 할 자리 아니니 고점에서는 좀 팔 수 있는 마인드도 가지시고, 그리고 ELW 매매로 매매 대응해 보시자. 자, 우리 방은 이제 당일 매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당일 매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고 당일 매매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제가 약속을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단타 당일 매매 위주로 여러분들과 편안한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같이 해보시면 아마 진짜 요거에다가 매매 해놓고 바닥에 있는 놈 사놓으면 세월 가면 그놈들 올라서 돈 벌고, 또 심심하지 않게 단타 매매하고, 뭐 요즘 제가 최근 들어서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단타 매매하면서 한두 개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한두 개 100~200만 원 가지고.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동참하실 분들은 미리 가입하셔서 월요일 아침 8시 반 이전에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물러갑니다.